굉장히 또 걱정되는 지점 중 하나가 이 2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0.44%를 2분기 말 기준으로 기록을 했는데 20대 이하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또 그게 연체가 돼서 연체율이 높다라는 걸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 전반에 확산이 됐고요. 그러면 20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서 집을 사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영끌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군요. 예, 고금리 상황에서 영끌을 하다 보니까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기준 금리는 동결이 돼 있어도 대출 금리가 따라서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20대가 그럼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많이 받게 됐느냐? 이것도 5월 31일에 청년을 대상으로 DSR 규제를 예외 적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같은 경우는 20대 청년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경력이 쌓임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소득의 상승이 예상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거를 미리 반영을 해서 DSR 규제를 좀 완화해 줄 필요는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연체율이 지금 0.44%라서 이것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원화대출 연체율 0.5%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것만 가지고 갑자기 다시 청년들에게 DSR 규제 완화해 줬던 것을 다시 낮추자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대책은 지금 엉뚱한 대책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는데요. 대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를 지금 현재. 지금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금융 불안이랑 경기 침체 우려가 커져가지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DSR 규제 예외 적용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LTV 규제,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 상한 규제만 가지고는 주택 가격 상승기에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LTV 비율 상한이 늘죠. 예, 그렇죠. 예. 50%라고 가정했을 때 집값이 5억일 때는 가계 부채 2억 5천까지 가계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주택 담보 대출 집값이 10억으로 2배가 늘어나면 가계 5억이 대출도 되네요.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렇네요. 것이죠. 그러니까 LTV 상한 규제만 가지고는 가계 대출 증가를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DSR 규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DSR 규제는 자신의 연간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값이 상승을 해도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20대까지 연끌을 해서 주택을 사려고 뛰어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향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 기대를 꺾어줘야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기대를 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규 공급이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신규 공급도 역시 신축 아파트 공급도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신호를 주면 되는 것이죠. 시장에. 공급이 늘어난다? 네, 신축 아파트 공급.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집을 사고자 하는 서울과 수도권에는 더 이상 빈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신축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결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건설회사들도 사실은 신축 아파트 지어도 완판될 거니까 공급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향후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할 일은 없다라는 인식을 주면 뭐 20대가 조급하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일도 없고요. 가계부채도 지금 이 고금리 상황 하에서 빠르게 늘어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근데 사실 재건축 재개발하는 특히 서울 내에 있는 그렇죠. 지역들이 굉장히 노른자 위에 있는 예. 땅, 비싼 땅, 예. 비싼 집들이 많은데 예. 거길 20대들이 도전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거기가 정말 지금 로또 아파트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 그거를 공급한다고 하는 순간 더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20대들이 도전하기 어렵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이 현 정부에서 공약을 했던 청년 원가 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무엇이냐면 신축 개발하는 아파트에 20대나 뭐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원가에 상응하는 분양가를 대폭 낮춰서 준다는 것이죠. 사실은 뭐 조합원들에게 좀 피해를 주는 것이긴 그렇죠. 하지만 예. 향후 뭐 자산 시장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고
또 청년들의 주택 보유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청년 원가 주택 공급을 갖다가 애초 공약했던 대로 적시에 공급을 해주는 거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대폭 규제를 풀어주면 집값이 단기적으로 상승해서 뭐 투기꾼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예. 장기적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 예를 들면 뭐 재건축 재개발이 풀려가지고 단기적으로 집값이 상승을 해도요. 그러면 강남으로 수요가 몰려들기 때문에 뭐 마포, 성동구 뭐 이런 용산 그들 이런 데, 용산은 또 집값이 하락하는 것이고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이 하락하니까 그쪽으로 청년들이 집을 살 수가 있는 길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격이 바뀌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지 단순히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어주면 뭐 강남이랑 뭐 목동 이런 데만 돈 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영원히 틀어준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좀 더 장기적인 시계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